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거두절미하고 이 소식으로 여러분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투데이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예, 물적 분할설 또다시 솔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자, 일단 좀 해묵은 설이죠. 해묵은 설. 지금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해묵은 설인데, 삼성전자 물적 분할 가능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나리오는 이래요. 시나리오는 쪼개기 상장, 예, 물적 분할 한 다음에 재상장, LG엔소라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뭐 그런 거부감, 그 다음에 경영 기조 이런 걸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소식이냐면 일단 금융투자 업계 쪽에서는 이제 정보를 외국계 헤지펀드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물적 분할을 진지하게, 시리어스리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업계 쪽에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나온 정보,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 근데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은 사실상 외국계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는 자금을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에요. 뭐 수십조씩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어떤 내부 정보, 돌아가는 상황을 사실상 우리 일반인보다도 더 깊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헤지펀드에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헤지펀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대만이라든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은 대부분 이제 헤지펀드인데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돈들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 돈들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가지고 온 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물론 100%는 다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모험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온다.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주 큰 회사고 대한민국의 시장이 아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대만이나 한국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레버리지 일으켜서 좀 흔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수익 내고 빼고 하니까 투기의 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조금 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한국이나 대만으로 온 돈들이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는 어찌됐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죠. 돈 벌러 왔으니까. 근데 이 헤지펀드의 특징은 뭐냐면 횡보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변동성을 키워야 돼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변동성을 키우는 게 좋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현물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야지 돈을 벌지만 헤지펀드는 그게 아니에요. 뭐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화끈하게 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화끈하게 상승하고. 근데 이제 또 현물에서는 또 개인들 물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 해묵은 설이었던 삼성전자 물적 분할 설을 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투자, 특히 증권사 찌라시로 이렇게 돌릴까?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만들까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칼을 빼든다. 우리 앞으로 이거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물적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그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칼을 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면 뭐 이런 마당, 물론 뭐 사면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이 이슈는 저는 말 그대로 헤지펀드에서 내놓은 좀 내가 아주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만약에 제 입장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예,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뭔가 물량을 좀 받아 먹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굳이 좋은 쪽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그렇고요. 저는 만약에 분사를 한다면 저는 인적 분할이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분할한다는 것은 그 분할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만큼의 해당되는 지분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유리한 거죠.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물적 분할을 굳이 해야 한다면 이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저는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현물로 배분을 하고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 뭐 비중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주주 환원책으로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간다고 봐요. 하도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도 뉴스 이투데이에서 이 소식이 나왔지만 향후에도 이런 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드립니다. 헤지펀드에서 제가 봤을 때 뭐 한다? 예, 장난질 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저는 삼성전자의 물적 분할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여러분께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지금 앞에 설명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정권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죠. 삼성전자가 국민주로서의 타격을 저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그 전에 이제 DB하이텍도 파운드리 분사설이 나온 이후에 그때가 7월 12일일 겁니다. 하루 동안에 주가가 15.7% 폭락했거든요. 삼성전자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다. 이재용 부회장.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그렇고요.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이슈를 겪었죠. 삼성전자에서. 그걸 많이 겪은 데다가 지금 ESG 경영을 강화하는 삼성전자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물적 분할과 같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뭐 장담은 아니겠지만 이미 그거는 저는 좀 물 건너갔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물적 분할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좋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물적 분할은 핵심적인 사업 부문을 떼서 자회사로 만드는 게 사실 문제가 됐는데,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이 핵심적인 반도체 부문, 파운드리가 됐든 파운드리는 안 되고요. 그거는 지금 앞으로 몇십조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 뭐 다른 저런 이야기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하도 레파토리처럼 이야기가 항상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저도 이렇게 여러 경로로 이렇게 보고, 또 삼성전자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지만 물적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다.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있는 거 인적 분할하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물적 분할 만약 한다면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현물로 배분하고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 비중을 맞춰가지고 주주에게 환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헤지펀드에서 이런 소식이 곁다리로 나왔는데 어떤 형태의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